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며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 미얀마에선 41년 전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광주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미얀마의 상황을 생생하게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MBC 시사교양국 이승준 PD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승준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준 PD입니다. 네, 미얀마의 이 생생한 상황 영상과 함께 오늘 밤 10시 40분이죠. 예, PD수첩에서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현재 직접 그 영상하고 이야기들을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요? 저희가 현재 그 미얀마에 입국을 할 수 없어서 예. 현지 직접 취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현지의 그 군부에 의해서 언론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현지에 있는 언론인들과 협업을 통해서 네. 그들의 취재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41년 전 광주 상황도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돼서 그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 등 여러 외신에서 보도를 대신 했었잖아요. 예.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럼 PD수첩에서 직접 파악하신 미얀마 현지 상황 좀 간단히 스케치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얀마의 현지 상황은 그 PD수첩이 그 현지 언론인들을 통해서 단독으로 그 취재한 네. 바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바고시는 4월 9일 날 예. 82명 정도가 학살당하는 광주와 같은 그런 참혹한 그 저항의 도시인데요. 예. 그 도시의 현재 모습을 그 언론인들 통 미얀마 현지 언론인을 통해서 잠입 취재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 바고시는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군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서 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내부에서는 프레시몹 시를 벌인다든가 네.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어떤 시민 의식들이 더 예.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바고의 모습이 지금 현재 미얀마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MBC PD수첩도 그렇고 여러 그 보도 프로그램에서 41년 전 광주 모습은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얀마 상황을 취재하고 편집하고 방송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좀 비교가 되시던가요? 그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요. 네. 광주 항쟁 역시 그 3.15 또는 부마 항쟁의 연산성상에서 벌어진 민주항쟁입니다. 그렇죠. 예. 처절한 저항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군부 타도의 그 큰 기폭제가 됐죠. 예. 미얀마도 역시 그 88년도에 8888 혁명이라고 해서 민주혁명이 있었고,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샤프란 혁명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민주항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PD수첩의 관점으로는 이번을 기폭제로 해서 네. 광주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견인했듯이 민주화도 곧 머지않아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현지 상황 특히 현지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이렇게 어렵게 담으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나 상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 취재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 이번 미얀마 민주항쟁을 이끌고 있는 MZ세대, MZ세대 30대 미만의 세대 들의 어떤 담대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체포되더라도 감옥에 갔다 다시 풀려나거든요. 그럼 다시 시위를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미래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시위 현장으로 가겠다. 예, 이것이 지금 그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MZ세대의 심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상적인 것은 그 민주화의 어떤 주체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 세대가 이제 세대 교체를 했다는 것이죠. 이 30대 미만의 어떤 그 세대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예.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모바일을 활용한 어떤 세대는 독립적이고 네. 개인화돼 있고 예.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연대에 좀 미온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권 문제라든가 예. 자기의 미래를 제한받았을 경우에 폭발적인 연대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고 네. 그것은 사실 그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네. MZ 세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예. 홍콩도 그랬잖아요. 예. 태국도 그렇고요. 예, 예. 그 MZ 세대 개인주의적이고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 이 놀이나 자기 분야에만 빠져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들이 자유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똘똘 뭉치고 함께 저항한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재미있는 것은 태국하고 대만하고 홍콩에 있는 그 예. 세대들이 그 미얀마에 있는 그 MZ 세대들과 얼라이언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대개 이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은 저항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 MZ 세대 말씀이신데 반대편에 있는 군부 쪽 상황도 취재가 가능하셨나요? 군부 쪽 취재는 그 탈영한 영관급 또는 위관급 장교들과 예. 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예.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그 탈영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 9천여 명이 지금 탈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군 내부내에서 동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허. 특히 젊은 세대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예. 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네. 통해서 공무원 또는 여러 그 화이트 칼라들이 예. 그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거기 더해서 외부에서 어떤 외부 투자가 중단된다든가 철수함으로써 네. 그 군부를 압박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지금 군부를 어허. 군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 또 하나의 영향 세력이 아무래도 반군 아니겠습니까? 소수민족들 그동안은 각각에 떨어져 있었고 치고 빠지기 형태의 그런 게릴라전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연방군 형태로 뭉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상당히 강고한 군부의 대양 세력에 대해서 내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든가요? 이게 내전으로 발전할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예. 취재에서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얀마 현재 그 민주항쟁을 이끌고 있는 그 MZ 지도자들 또는 그 청년 세대들이 네. 그 소수 민족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강건 의식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엔 별로 뚜렷하지 않았는데. 소수 민족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들이 예. 본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이들이 미얀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 네. 그 중심에 군부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연방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네. 연대 입구는 앞으로 좀 강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앞서 미얀마 현지의 취재를 위한 입국도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오늘 밤 방송되는 PD수첩의 취재 상황, 취재를 하신 분 잠입 취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위험 상황들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PD수첩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저걸 어떻게 촬영했지?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취재했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텐데요. 네. 왜냐하면 이거 바리케이트로 박오시 같은 경우에는 그 차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그 오토바이를 통해서 촬영해 주신 분들이 들어갑니다. 기자들이. 예.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뺏기거나 PC에서 취재한 파일만 들켜도 체포가 됩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취재를 해주셨고 네. 그 중에 한 분은 연락이 두절됐었어요. 저희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음부터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예. 집에 군경이 침입을 해서 급히 도망쳤다. 간신히 살겨졌다. 안전은 하시네요, 그래도. 예,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저기 뉴스를 통해 봅니다. 무슨 미인대에 나온 미얀마 대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분들이 이런 호소만으로 과연 만족해야 할지 국제사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그 취재한 바로는 그 주 유엔 대사인 그 미얀마 대사인 초무튼 씨하고도 이제 저희가 촬영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을 통한 제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상임 이사국 중에 특히 중국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다만- 거부권 때문에. 예. 다만 그 은행 동결이라든가 은행 네. 계좌 동결이라든가 군부의 은행 건조 동결이라든가 군부의 재정을 끊어버리면 네.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것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적극 나서야 된다. 네. 이렇게 그 방향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하이킥에서도 그 보도는 해드렸었고 초기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얀마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군부 지도자들 개인 핀셋으로 타겟팅해서 재정 압박을 하고 금융계좌 동결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 취재한 바로는 예. 그리고 현 상황이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비슷합니까? 국제사회가 어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미국 또는 강대국들의 어떤 그 암묵적인 어떤 밀고 당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 현안이 최우선 과제일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면 네. 중국과 지금 미국이 다른 문제로도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것을 그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각자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아하. 이런 것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시민들은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동조에 공감에 의사표시들은 해주고 계신데 혹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일단 PD 수첩을 예, 그래서 오늘 밤 PD 수첩을 꼭 봐주시고요. 10시 40분. 네. 미얀마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네. 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윤여정 씨가 주연했던 개출할망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예, 그것이 대한민국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승윤 PD 그 말씀하시면서 좀 울먹거리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 편집을 하신 그 잔상 때문이겠죠.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시사교양국 이승준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